오늘 누군가 잠적했다는 뉴스가 2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탈리아 주재 북한 외교관이고 다른 한 명은 이슈의 중심에 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인데 신 씨는 다행히 경찰이 소재를 찾았습니다. 네,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함께 보시죠.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 부부가 가족과 함께 잠적해 제3국 망명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행을 희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서를 남겼던 신재민 전 사무관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유서를 처음 신고했던 친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첩보를 생산한 경위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코스피가 2달 만에 2,000선이 무너지며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애플 실적 악화 전망까지 겹치며 불안 심리가 커졌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큰 불이 나 9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다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2달 전에 실시한 소방훈련이 대피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딸을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아이의 엄마는 딸이 쓰러졌는데도 응급실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공개된 영상 이외에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착륙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우주 패권 경쟁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제3국으로 망명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외국에서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의 망명이 알려진 건 우리나라에 온 태영호 영국 공사 이후 처음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실험이 한창이던 지난 2017년 10월, 이탈리아 정부는 문정남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1년이 넘도록 대사를 새로 보내지 않았고 조성길 1등 서기관이 대사 대리를 맡아왔습니다. 조 대사 대리가 최근 가족과 함께 잠적해 제3국으로 망명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간사단 보고에서 조 대사 대리가 지난해 11월 초 부인과 함께 공관을 이탈해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사 대리가 한국행을 희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잠적한 최근 2달 동안 국정원에 연락을 취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018년 11월 말에 임기 만료가 되는데 임기 만료에 앞서 11월 초에 공간을 이탈해서 좀 잠적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조 대사 대리와 가족들은 이탈리아 당국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터라 망명을 결심한 이유가 본국 귀환 지시와 연관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 44살인 조 대사 대리는 지난 2015년 3등 서기관으로 이탈리아에 부임했고 가족과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던 북한 외교관의 망명은 지난 2016년 영국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한국행을 택한 이후 처음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청와대가 기재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유서를 남긴 채 잠적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주거지 인근 숙박업소에서 4시간 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모텔 밖을 빠져나갑니다. 유서를 남긴 채 자취를 감췄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 반나절 만에 발견된 겁니다. 몸에 상처가 있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무시에 들어온 걸로 된 건데. 그거 실어 갔어요? 네, 뒷모습만 봤어요.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인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청와대가 기재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한 뒤 논란이 커지자 힘들다며 자신의 심경을 전한 겁니다. 또 모교인 고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유서 형식의 글을 올려 내부 고발이 존중받는 문화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거지였던 고시원에서는 같은 내용의 유서 석장과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범죄와 연관된 게 아니니까 피해자 케어 부분만 신경을 쓰고 있을 뿐이고요. 추가로 더 조사될 내용은 없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위로차 병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국가 채무 비율 의혹 폭로 등에 대해 당사자인 기획재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문제가 더는 안타까운 사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검찰 고발과 신 전 사무관의 기자회견 등으로 기획재정부는 심한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기재부는 청와대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 채무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대 8조 7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 부총리가 지시했다는 국가 채무 비율 39.4%는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 채무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수치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국가 채무 비율을 39.4%로 올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차용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이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하라며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기재부는 차 전 비서관이 당시 국고채 발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려고 한 게 아니라 12월 발행 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차용환 현 국무조정실 2차장도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국채 추가 발행에 자신이 압력을 넣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말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 끝에 기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재민 전 비서관이 청와대와 김 부총리가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한 8조 7천억 원의 적자 국채는 실제로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인천 부평의 중소중견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문제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어떤 신상 문제가 더 이상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하게 제가 바라고요. 홍 부총리는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적 조치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주장까지 내놓으며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 부추기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쓴소리도 터져나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는 세수에 여유가 생기자 국채 상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세수 초과 경우에는 우선 국채 우선에 국채 상환에 먼저 좀 쓰겠다라는 그런 큰 틀은 인정하시죠? 저희 검토를 여러 가지 방면을 하고 있고 그게 유력한 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날 채권 시장 마감을 앞두고 정부가 돌연 이른바 바이백을 취소하자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 정부의 미숙한 대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국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의 빌미가 됐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부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상 완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자유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이용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물론 국고손실죄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채 매입 취소권에 대해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궤변이자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며 당시 정상적인 정책 판단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소통이냐 압력이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력을 제대로 가했으면 그 기재부가 청와대 말대로 따라서 했어야 되죠. 저는 이 문제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돈 때문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했다는 인신공격성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가 스스로 삭제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 주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기보단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폭로전에 가세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쓴소리가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감찰 행태에 분노를 느꼈다며 검찰에서 낱낱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입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폭압적인 감찰 행태와 측근 비리 첩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를 느꼈다며 검찰에서 낱낱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폭압적으로 휴대폰 감찰을 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면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무실과 반부패 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김 수사관에게 첩보 생산 경위와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수사관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비롯한 청와대 윗선에 대해 소환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청와대가 고발한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해서는 수원지검에서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오히려 청와대가 비밀을 누설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하여 첩보의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서 감찰 정보를 누설하였습니다. 수원지검도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김 수사관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신과 의사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강북 삼성병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피의자의 진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록을 분석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인데 경찰은 피의자의 정신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신과 진료 중 흉기를 휘둘러 담당 의사를 숨지게 한 30살 박모 씨. 박 씨를 구속 수사 중인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강북 삼성병원을 압수수색해 박 씨의 진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울증을 앓는 것으로 전해진 박 씨의 입원과 진단 내역 등을 파악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은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박 씨에 대한 정신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찾아간 만큼 심신미약보다는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병원 외에 박 씨의 주거지 등에서도 추가 증거를 확보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힐 방침입니다. 고 임세용 교수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동료들을 챙겼습니다. 간호사들에게 도망치라고 외치고 무사히 대피했는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빈소엔 고인을 애도하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교수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당장 대책반을 꾸리기로 했고 야당도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다치거나 숨지게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또 의료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처벌 강화 방안 등이 담긴 이른바 임세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신과 의사 출신인 윤일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른바 안전한 진료 환경구축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의료법 개정뿐 아니라 신고체계나 의료인 보호를 위한 매뉴얼 작성까지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당 그리고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도 관련 협회가 참여해서 진료실 내의 대피 방법이나 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체계,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병원 내 규정 마련 등. 자유한국당도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는 반응입니다. 한국당은 의료계나 병원 현장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벌 강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의협 또 병원협회 이런 관련되신 분들과 함께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다음 주 중에 개최를 해서 고 임세원 교수 빈소를 찾아 조문했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안전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흔히 환자의 안전성 보장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의료인의 안전성 보장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임세원법에는 진료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거나 대피 통로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통과된 윤창호법이나 김용규법처럼 매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서는 건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국민의 죽음, 국민의 희생 있고 그리고 그 나서야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019년 증시 개장 이틀 만에 코스피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2000선이 무너진 건 2달 만이고 종가 기준으로도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애플 실적 악화 전망이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들어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이틀이었습니다. 오전 10시를 앞두고 2000선이 무너진 코스피는 한때 상승세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기세를 길게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1% 가까이 하락한 199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달 만에 2000선이 다시 붕괴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던 2016년 12월 7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부진한 건 코스닥도 마찬가지 1.8% 넘게 떨어져 660선마저 내줬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플이 중국 경제 악화를 이유로 실적 전망치를 낮춰 잡으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국내 경제 지표가 악화된 상황이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날 계기가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 수출 같은 경우도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IT 수출이 역성장을 하면서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경제를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9원 가까이 급등해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새해 부동산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지난해 정부의 고강도 대책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출이 막혀 부동산 거래 자체가 뜸해지면서 아파트 매매 시장은 당분간 약보합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반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8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2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5억 원짜리 급매가 나와도 문의조차 없습니다. 인근 아파트의 재건축을 앞두고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됐지만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 세금 강화 문제도 있고 특별히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거래가 거진 올 수도비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 한파가 몰아치면서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매매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7%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중반까지 거침없이 질주하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던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량은 급락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2천여 건으로 5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 국면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월 겨울방학 이사철 때까지 이 적체된 매물들이 소화되지 않는다면 약세 기조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9.13 부동산 대책과 청약제도 개정 등으로 연기됐던 분양 물량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은 무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줄면서 급매물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새해부터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가격은 당분간 약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한일 간 이른바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국방부가 조만간 일본의 주장에 반박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과 요구에도 계속되는 일본의 공세에 우리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광개토 대항함을 감시하고 있는 장면에서 화기 관제 레이더가 탐지됐다는 붉은색 자막이 깜빡입니다. 우리 함정을 근접 촬영한 영상과 함께 레이더가 초계기 쪽으로 회전했다는 일본 조종사들의 교신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자신들에게 총구를 겨냥했다는 주장을 펴니다. 그러나 레이더가 움직인 건 광학 카메라로 초계기의 움직임을 추적한 것일 뿐 사격 레이더를 쏘지 않았다는 게 우리 군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또 화면 속 화기 관제 레이더가 탐지됐다는 경고 자막 역시 일본 방위성이 일부러 집어넣은 일방적 주장일 뿐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이 사격 관제 레이더 가동에 위협을 느꼈다면서도 회피 기동을 하지 않고 우리 함정 주변을 맴돌며 적어도 비행을 한 건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영상을 공개하기 직전 우리 국방부에 자막이 없는 원본 영상을 미리 보내왔습니다. 국방부는 이 원본 영상에 위와 같은 우리 군의 반박 내용을 담은 한글 자막을 입혀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광개토 대항함에서 찍은 일본 초계기의 모습은 일단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 영상에 광개토 대항함이 촬영한 일본 초계기의 모습이 있나요? 그 모습은 없습니다. 공개한 영상에 갖고 있는 문제점들과 저희가 파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반박 영상으로 맞불을 놓는 게 레이더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도에 말려드는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폭행 동영상을 여러 개 확보한 경찰은 송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담담한 표정으로 경찰서에 들어옵니다. 인터넷상에서 이칠 권리로 유명해진 송 대표가 직원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소환된 겁니다. 송 대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사 성실히 받고 오겠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핵심 증거는 폭행 동영상입니다. 직원 양모 씨는 지난 3년 동안 상습 폭행을 당했다며 송 대표를 고소하고 관련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양 씨를 때린 사실은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폭력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경찰은 송 대표의 폭행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다른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외의 영상도 우리 확보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확인하고 할 겁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송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4살 여자아이가 차디 찬 화장실에 방치됐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아이의 엄마는 딸이 쓰러진 뒤 8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응급실 비용이 부담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가 영양실조 상태였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정한 엄마는 4살 배기 딸을 새벽 3시에 차디 찬 화장실에 홀로 가뒀습니다. 소변을 가리지도 못하고 엄마를 깨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잠이 든 엄마. 아침 7시에 아이가 쓰러진 걸 알게 됐지만 정작 신고는 8시간 뒤인 오후 3시에 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별다른 이상을 못 느껴 따뜻한 물로 아이를 씻긴 뒤 재웠다고 진술한 어머니 이모 씨. 하지만 2차 조사에서는 응급실 비용이 부담돼 신고를 미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응급실에 가면 비용도 들고 근데 그냥 별일 없겠지 하는 생각이 더 많이. 3남매 중 막내였던 아이. 지난해 아빠는 막내를 때렸다가 엄마의 신고로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3남매는 주민 등의 학대 신고로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확인된 학대 횟수는 최소 4건 이상. 그때마다 부모와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 시간만 이수하면 상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기는 했거든요. 부모 교육을 정말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충분히 교육받았음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숨진 아이의 발목엔 심한 화상 흔적이 있었고 팔꿈치에선 이에 물린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상습 학대 여부와 함께 아이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한 점으로 미루어 영양실조에 시달렸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900여 명이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지난해 화재로 사상자 40명을 낸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업체였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의 기세.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전체가 불에 타면서 공사를 위해 설치해놓은 철골 구조물도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사 현장과 연결된 학교 건물에 학생과 교직원 등 900여 명이 있었지만 연기를 마시거나 다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2달 전에 실시한 소방훈련이 대피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안내 방송을 하는 사람, 또 학생들에게 막 전원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분, 또 119로 신고하는 분 이렇게 나누어져서 긴급하게 연락이 됐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아이들 대피를 도왔습니다. 놀라 학교로 달려온 학부모들은 안도했습니다. 동요돼서 막 불안해하는 모습보다는 아이들이 잘 대피한 것에 대한 자기들 안심한 표정을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평소에 해주신 학교에 일단 너무 감사드려요. 이번 화재는 지난해 세종시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공사장 화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시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는데 확인 결과 같은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화재가 작업자들이 증축 건물 5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씨가 아래층에 있는 단열재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뒤 교사와 학생의 침착한 대응은 빛났지만 같은 건설사가 담당한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화재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이 1년 만에 대법원장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면서도 사법농단 수사를 둘러싼 김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은 부인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이 출근길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며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복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고. 안 처장은 지난해 1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이 됐고 한 달 만에 법원 행정처장에 임명됐습니다. 임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례에 따라 2년 정도 맡는 자리입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사의를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건강 이상설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 검찰 수사를 둘러싼 김 대법원장과 갈등설까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안 처장은 일축했습니다. 대법원장님과 그 큰 방향에서의 입장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하고 세부적인 의견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안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장을 맡았던 지난해 5월에는 판사 사찰 정황은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법원 자체 조사단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밝히자 명의는 환부만 도려낸다며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안 처장의 사의를 받아들일지 결정한 뒤 나머지 대법관 12명 가운데 후임 처장 인선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오늘 새벽 0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자 절친으로 알려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법원은 최 전 차장이 우 전 수석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자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심은 가지만 검찰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의 핵심 혐의 가운데 하나는 공직자 불법 사찰입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승인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차장이 사찰 범행을 알았을 거라 의심은 했지만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 전 차장이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단할 수 있었는데도 업무가 계속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최 전 차장은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지만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만기로 풀려낸 서울대 법대 동기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보원장은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우병우 전 수석은 또 석방이 되고 그 운명이 엇갈리는데 한복판에 서 계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소회는 없나요? 그 부분은 모든 재판 절차가 다 종결이 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법 사찰 정보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달에 산다는 신화 속 여신의 이름을 따온 창어호의 이번 성공으로 중국은 적어도 달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주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에 앞서게 된 셈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14일 창어 3호가 달 앞면에 착륙했고 이번에 4호가 뒷면 착륙에 성공하면서 중국은 달 탐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중국은 2020년까지 창어 5호를 발사해서 달 표면을 탐사한 뒤에 그 샘플을 지구로 귀환시키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중국의 거센 도전에 미국도 우주 탐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트럼프 대통령은 1972년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중단됐던 달 유인 탐사를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오는 2023년에는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내고 2024년에는 달 궤도 우주 정거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희귀 자원이 많고 우주 개발의 전초 기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달은 미국과 중국 등 우주 강국들이 경쟁적으로 탐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자체 로켓으로 달 착륙에 도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서 우리도 달 탐사에 성공했다는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주요 과목 교과서가 오는 2022년부터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뀝니다. 단일 국정교과서 대신 다양한 교과서가 나와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은 예체능과 영어를 제외하고 대부분 과목을 국정교과서 한 종류로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국어를 제외한 수학과 과학, 사회 주요 세 과목이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단일 국정교과서 대신에 다양한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사와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민간 출판사의 경쟁적 참여로 교과서 질도 좋아지게 됩니다.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과서가 좀 발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세상의 다양함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까지 교과서를 개발하고 2021년 한 해 동안 심사한 다음 2022년부터 실제 학교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 4학년 교과서부터 먼저 시작한 뒤 5, 6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중고등학교 일부 인정 교과서는 자유 발행제가 도입됩니다.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교과서를 펴낼 수 있도록 승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데 직업계열 교과목이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인정 체제보다 사회 변화상을 빠르게 교과서에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장점입니다. 대학 입시와 관계없는 일부 고등학교 과목은 내년부터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서울 개포동 15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70대 이모 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집안 내부를 모두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집 안에서 불꽃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수원시 우만동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택 2층에 사는 54살 A씨 등 일가족 3명과 이웃 주민 1명 등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불이 났던 강원도 원주시 중앙시장 근처 전통시장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오늘 저녁 9시쯤 원주시 중원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 6개 점포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중원 전통시장은 어제 오후 불이 났던 중앙시장 바로 인접한 곳으로 식당들이 밀집한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북 포항시 호미곶면 북동쪽 13km 해상에서 59톤짜리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선장 63살 이모 씨 등 7명이 물에 빠졌지만 해경이 모두 구조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통해 사고 사실을 확인했으며 사고 현장에서 부표를 잡고 버티던 이 씨 등을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그물을 끌어올리다 배가 뒤집혔다는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쏟아지는 뉴스 속에 알아야 할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별똥별, 언제 들어도 설레는 단어죠.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다면 내일과 모레 도전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내일과 모레 비처럼 쏟아지는 유성우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쏟아지는 유성우는 달빛이 약한 그물에 떨어져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하니 새해를 맞아 유성우 보시면서 소원 빌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네, 겨울철 송어는 쫀득한 육질을 느낄 수 있는 겨울 별미 중에 하나죠. 이 송어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 행사, 홍천강 꽁꽁 축제가 드디어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1km에 이르는 얼음 낚시터와 썰매장이 준비돼 있고요. 찬바람을 피해 할 수 있는 텐트 낚시터도 100동이나 마련된다고 합니다. 가족 또는 친구, 연인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겨울 스포츠의 꽃이죠. 프로배구 즐겨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는 20일 프로배구 도드람 V리그 올스타전이 대구 충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티켓 구입은 8일부터 가능하고요. SNS를 통해 올스타 선수들과 사진 찍기 행사도 마련된다고 하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네요. 네, 며칠 전 인천 남동구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에게 장려금을 지원해드린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계양구에서도 올해부터 장려금을 지원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월 70만 원으로 최대 3개월 동안 지급이 되고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인천 계양구에 1년 이상 산 남성이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 구청에서 확인해보시고 잊지 마시고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보내기가 로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아이 유치원 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서울 도심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독립형 병설 유치원 설립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장이 원장을 겸임하는 시설로 단설 유치원보다 예산이나 시설 측면에서 부담이 덜 되는 형태입니다. 부디 제도가 잘 정착돼서 유치원에 갈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림 호암미술관과 함께 국내 3대 살인미술관으로 꼽히고 있는 간송미술관이 5년 만에 다시 일반에 공개됩니다. 서울 성북동에 있는 간송미술관은 사업가 간송 전형필 선생이 1938년 보화각이라는 이름으로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살인미술관인데요. 그동안 동대문 DJ 플라자에서 외부 기획전 형태로만 진행이 되다 이르면 올 가을, 늦어도 내년 봄쯤 다시 관람객을 맞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잠시만. 정말. 12시 필요 없어요. 네. 우윤건 대사는 한 번도 입건되거나 조사받은 적이 없어요. 이 사건으로. 자꾸 박근혜 검찰에서 봐줬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뭘 표방합니까? 공정한 사회,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그럼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는 이걸 넣지 말고 그냥 사실 무엇으로 정리가 된 건데요. 아니 당시에 최재형 씨가 인정수석까지 했어요. 우리 저 박근혜 정부 때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칼젠조고 유능한 검사의 그 양반이 그 중수부장이 이렇게 결론을 낸 사람을 무슨 조국 수석이 수사권 없는 사람 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난 거야 이거. 왜 결국은 조사관들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런 판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그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이 정부가 다 청산하고 있잖아요. 정말 좀 억지를 부려도 말이죠. 회의 진행하는데 너무합니다 진짜. 위원장님 억지라니요? 억지 아닙니까? 왜 이게? 아니 판례라고. 제가 마음고사 청산하고 결필 청산하잖아요 이 정부가. 자, 이만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그만하세요.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고 있어요 전부 다. 다른 의원님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질이나. 아이 정말. 그 제가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뭐야 저질러? 텔레비에 나오고 싶어서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텔레비에 나오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영교 의원한테 지금 저지른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사과하세요. 그만하세요. 텔레비에 나오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까? 저 발언은 인신 공격입니다. 그만하세요. 저 발언도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2시 반에 발언은 맞죠. 인신 공격입니다. 그래서 5만원짜리 말도 못해. 중간에 끼어들었잖아요. 대답하는데 했다고. 개원이 얘기하는데 끼어들었잖아요. 대답 안 하는 게 5만원이죠. 한 거지. 그 말도 못합니까? 입을 막을까요? 제가 입을 밖으로 막을까요? 예, 막으세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이게. 그러다가 아니 그렇게 안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원내 순서가 가만히 있다가 한 방씩 해야 돼. 자, 여당 의원들 명심하세요. 우리도 그러다가 아픈 일을 겪었어. 우리도 그러다가 아픈 일을 겪었어. 어? 이거 보니까 오래 못 갈 것 같아. 함부로 얘기하지 마, 진짜. 뭘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오래 못 갈 것 같아. 함부로 얘기하지 마, 진짜. 뭘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정양섭 의원답게 좀 해, 좀. 정양섭 의원답게 좀 해, 좀. 그럼 내가 뭐야? 나다운 게 뭔데? 내가 좋게 얘기했는데. 뭘 좋게 이야기를 해? 이슈의 한가운데 선 인물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는 소식에 너나 없이 가슴을 졸였습니다. 다행히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한층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9시간 전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김태우 수사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진실 공방의 쟁점 짚어봅니다. 잠시 후 10시 50분에 이어집니다.